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나단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재명 단식과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 조작, 그동안에 이제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왔는데, 감사 조작 실태 결과를, 조작 결과를 오늘 감사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자기네 정책 목표에 맞게 통계치를 전부 다 수정하는 거예요. 이 통계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압박을 가요. 그야말로,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고치고 너희들 죽을래?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원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그동안에 이런 이 아파트, 그다음에 땅값, 이 부동산 이런 통계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다 어마어마한 통계 조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모든 정책실장들 4명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2명을요, 수사 의뢰를 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집단으로 말이죠. 정권 인사들이 통계치를 조작하게 걸린 것은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릴 감이 아닌가. 정말 윤석열 정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아니고서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이 감사원에서 이거 정말 감사원이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안 했는데, 이거 철저하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거니까, 왜냐하면 감사원의 강제 감사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제는 이 검찰에서 수사하겠죠. 철저히 수사를 할 때 반드시 문재인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드디어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구형량을 했네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4년이 넘게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쯤 가야 이 판결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러한 전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광대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이재명의 지지자, 개딸이죠. 50대 개딸.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쪽가위를 가지고 여경을, 이 상처를 줬어요. 여경을, 이 부상을 시켰죠.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70대 남성, 이것도 이제 개딸이죠. 7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제 오늘 제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연일 계속되는 이러한 이 개딸들, 즉 가장 강성 이 팬덤들이 왜 이렇게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느냐, 그 의도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거는 아직 동영상은 안 나왔고 저 사진만 좀 일부 나왔기 때문에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그 여성의 개딸의 이 쪽가위 난동 사건은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주 어마어마한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죠, 저는 이제 신자유연대 측으로부터 협조받은 이 개딸들의 이 난동 사건, 그리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이 난동 사건의 동영상 일부를 제가 이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선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그 단식 농성장을 옮겼어요. 근데 그냥 농성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식 커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들,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정치세에 그렇게 지나지 않은 평범한 국민들 의견도 듣는데요. 아니, 이게 31일 날 시작했으니까 지금 16일째인데 아주 초인이에요, 초인.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세월호 때 단식이 이 30일이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도요, 이렇게 정치인이 단식을 하는데 두 가지, 16일째 단식을 하는 경우도 병원에 실려가지도 않고 한 번도 하는 경우, 그리고 16일까지 멀쩡하게 단식하는 사람, 이런 게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 지금 바꿔놓고 이재명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황제대를 받으니까 할 만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개딸들 난동 영상과 함께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이 최측근 신보, 측근 친명들
어느 정도나 이 황제 쇼를 하게 만들고 있고 뒷바라지를 해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아이고, 이거 국녀, 대한민국에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국녀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지금 강선호입니다. 강선호 대변인. 그러니까 뭐 당 대변인을 이재명이가 시켜줬으니까 뭐 저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 이부자리까지 무슨 뭐 중환자의 중환자. 여러분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여러분들. 이런 것들한테 우리가 혈세를 줘가지고 한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한의사 분들, 나름대로 이거 다 보잖아요. 이거 본 분들이 누울 때의 모습, 또 일어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누울 때 이 벽에를 이렇게 잘 가지정리하게 지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모습, 이걸 보면은요, 16일 때 단식을 한다? 아이고, 벽에 손이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벽에 손이. 저 누울 때도 혼자 부축 없이 그냥 멀쩡하게 지금 누잖아요. 저 정성들이는 강선호. 강선호는 내년에 강서구에서 예, 공천 받는 거 확실하네요. 아주 뭐 저렇게까지 충성맹세를 하니 뭐 공천 안 주겠습니까? 정신 나간 아이고 참 이런 것들이 아이고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갖고 혈세를 받아먹고 있으니 참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연간 한 1억 6천 보좌관 9명까지 하면 6, 7억 혈세가 아깝습니다. 저런 범죄인을 갖다가 참말로 단식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황제 대접을 하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자, 이러한 국녀보다 더한 이런 배지단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개딸들의 난동 형산 영상도 있어요. 이래서 현장이 바로 아수라장이 되는 이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는데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재명한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실언 미상의 70대 남성, 이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이 70대 남성이 아마도 이제 칼인 것 같아요.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해를 시도하고 또 이렇게 쪽가위까지 가지고 이 여경을 또 찍어내고 이런 아주 이 극단적인 폭력 사태 일종의 테러 행위인데 이게 왜 생기겠느냐? 이 사람들이요 아주 핵심 지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개딸 세력들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 왜 이재명이 혼자 이렇게 단식하게 놓아두느냐? 단식을 중단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대로 대여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 출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단식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아니 단식을 지금 16일 차는데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나. 단식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데다가 명분 나 단식 그만할래. 명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 행사하는 개딸들의 이 행위를 일종의 테러 행위를 명분으로 해서 이거 치안 안전 확보상 이건 이재명이가 여기서 더 이상 단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단식은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즉 현재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단식의 출구 전략이 아닐까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권성동 의원이 입장을 내놨어요. 국회에서 지금 흉기 난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민주당이 극단 세력을 이용해서 동원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 저는 뭐 이 권성동 의원의 이러한 동의에 전적으로 진단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난동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통계 조작.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자료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이제 감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땅값 이런 통계치, 부동산 관련 통계치를 지금 이제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작 사례가요. 무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계속됐어요. 94번이나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 정도가 되면 참 어마어마한 이 조작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조작과 관련해서는요. 94차례 이 조작 실상을 보면은요. 지금 부동산원에 대해서 이 압박을 너희들 죽을래? 이렇게 압박까지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은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릴 거야. 이런 압박까지 하면서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가 하라는 대로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조작을 종용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종용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4명의 정책실장들이
전부 걸렸어요. 김수현, 김상조. 그리고 김현미 장관도 거기에 전부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가계동향 조사가 있어요. 3개월마다 나오는 가계동향 조사가 있고 매주 1회 나오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여기에서 조작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주간 매주 나오는 아파트 동향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감사원에서 이 적발한 거에 따르면 이 통계가 2017년도 6월부터 2021년도 11월까지 230번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요. 최소한도 94회치 발표분이 전부 다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조작이. 예. 그래서 집값 통계 조작은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 조사된 것보다도 낮춘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조작을 통해서요.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를 감추고 또 가격 급등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것처럼 보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엄청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가짜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는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통계를 계속해서 조작해 왔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석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가계 동향 조사도 굉장히 왜곡이 됐다. 뭐냐면은요. 문재인 정권이 대성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있잖아요. 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르면은 가계에서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소득 분배가 그래서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 소득 줄고 이 소득 분배는 또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요, 이를 갖다가 이제 소득은 늘고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정반대로 통계를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인데 이 통계 조작은요,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마사지 정도가 아니고 아예 통째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아주 과감한, 제가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요 정도로 심하게 세게 조작을 해 왔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나왔냐면은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이제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2019년도 10월의 경우에 보면은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해서 86만 7천 명이나 높다, 증가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합니다. 이것이 조사 응답자들이 자기가 비정규직의 일종인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정부 조사를 통해서 깨닫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통계청에 내밉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감사관 28명을 투입해서 작년 9월부터 1년간 감사를 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의 통계 조작을 밝혀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공직사회 그리고 사회공동체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이제는 근절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사 최종 보고서는 이르면 연내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이 감사, 이 조작 왜곡 사태만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양승태 사법원장, 대법원장,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지금 오늘 검찰의 구형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검찰에서 지금 내놓은 내용을 보면은요. 자, 우선 이게 1차 1심 재판 심리가 오늘 이제서야 15일 오후에 종결이 됐는데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7개월 만에야 오늘 이제 이 최종 검찰의 구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한테는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한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한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분이 이제 고영한, 맨 왼쪽이 양승태, 가운데가 고영한 대법관, 맨 오른쪽이 지금 이제 박병대 대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병대는 5년, 고영한은 4년을 구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검찰의 구형 요지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인해서 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법관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가 철저히 무시가 됐다. 그리고 재판 당사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본 국민들은 과연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깊은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관들의 자성 그리고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이 사건 재판을 통해서 법관을 통한 법 파괴가 일시적 현상이었으면은 현장성이 입증되길 바란다. 이러면서 오늘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분은요. 전현직 판사가 14명. 그래서 지금까지는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2명은 2심까지 무죄. 다른 2명은 2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사법농단.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